최근에 컴피 UI를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컴피 UI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올린 컴피 UI를 시작합니다 영상에서 기본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댓글 중에 컴피 UI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토매틱 1111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컴피 UI를 처음 시작하는 사용자들과 컴피 UI를 이미 사용은 하고 있지만 기본 사용법을 더 자세히 배우고 싶어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윈도우즈 환경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피 UI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 중에 이전에 올렸던 컴피 UI를 시작합니다 영상을 아직 못 보셨다면 그 영상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컴피 UI를 설치하고 나서 매니저를 설치했을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GitHub의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신 분들 중에 에러가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Cbit AI에서 파일을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컴피 UI의 매니저를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니저를 다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Cbit AI에 있는 컴피 UI 매니저 파일을 다운받고 압축을 풀어준 다음에 컴피 UI 폴더에 파일을 넣고 실행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컴피 UI 폴더 안에 있는 커스텀 노드스 폴더에 컴피 UI 매니저가 추가됩니다. 컴피 UI를 시작합니다 영상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이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을 다시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컴피 UI를 처음 시작하면 이 기본 워크플로우를 제공해 줍니다. 지금 보이는 이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부릅니다. 체크포인트 노드, 클립 텍스트 인코드 노드, K샘플러 노드, v 디코드 노드, 세이브 이미지 노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노드가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사용하면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공백에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전체 화면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각 노드에 보면 노드와 노드를 연결해주는 작은 점들이 있습니다. 노드의 왼쪽에 보이는 점들은 인풋이고 오른쪽에 있는 점들은 아웃풋입니다. 마우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선을 따다가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연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서로 같은 타입끼리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두 노드의 경우 왼쪽에 있는 이것은 이곳에 연결이 가능하지만 이곳에는 안 됩니다. 서로 연결하면 안 되는 점들은 이렇게 줄을 따다가 드래그할 때 연결을 불가능하게 해줍니다. 점 색깔이 약해지는 거 보이시죠? 이러면 이곳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점마다 다른 색이 있습니다. 서로 같은 색깔만 연결 가능하고요. 색이 다르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노드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전체 구성을 워크플로우라고 합니다. 노드를 이렇게 바꾸고 변경하고 하다가 다시 기본 워크플로우를 불러오고 싶으면 여기 로드 디폴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바로 위에 있는 클리어 버튼을 누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해줍니다. 마음에 드는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이 워크플로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한 워크플로우는 여기 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Q 프롬프트 버튼은 이미지 생성을 시작하는 버튼입니다. A11의 이 버튼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컴피 UI는 이미지 생성에 필요한 진행 과정을 녹색 테두리로 표현해 줍니다. 이미지 생성을 하면 가장 처음에 체크포인트 모델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K샘플러에서 뭔가를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해주다가 v를 적용하고 나서 이미지를 저장해 줍니다. 이 버튼을 한꺼번에 여러 번 누르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바로 위에 있는 Q 사이즈의 숫자가 증가합니다. 이 숫자는 이미지를 총 몇 개 만들어 줄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3개 만들고 싶으면 이 버튼을 3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 카운트 기능은 A11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A11을 사용하는 분들 중에 배치 사이즈를 3으로 하면 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컴피 UI에는 여기에 배치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걸 4로 하고 Q 프롬프트 버튼을 딱 한 번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이미지 4개 있고 각각을 누르면 이렇게 하나씩 볼 수 있습니다. 컴피 UI에 이것이
A11의 배치 사이즈와 같은 겁니다. 각 노드에는 인풋과 아웃풋 외에 파라미터들도 있습니다. 노드를 하나씩 설명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워크플로우의 가장 시작점이 되는 체크포인트 노드입니다. 이 노드는 시작하는 노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용할 체크포인트 모델을 선택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현재 갖고 있는 체크포인트 모델들이 전부 나옵니다. 원하는 체크포인트 모델을 선택합니다. 이 노드에서 클립이 나갑니다. 이 클립은 이곳에 있는 클립 텍스트 인코드 노드로 들어갑니다. 이 노드는 프롬프트를 지정해 주는 곳이고 이 노드는 네거티브를 지정해 주는 노드입니다. 기본으로 주어진 프롬프트에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유리병이 있는 풍경, 그리고 보라색 유리병입니다. 네거티브는 글자와 워터마크는 사용하지 말라고 해줍니다. 컴피UI에서는 프롬프트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프롬프트가 K샘플러로 들어갑니다. 파저티브와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잘 맞게 연결해 줍니다. A11에서는 프롬프트와 네거티브를 이렇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A11이 더 편하고 단순합니다. 이 두 개의 노드가 모두 클립 텍스트 인코드라고 동일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K샘플러에 연결되어 있는 선을 보고 어떤 게 파지티브고 어떤 게 네거티브인지 구분할 수 있지만 많은 선들이 더 복잡해지면 가끔은 어떤 게 파지티브이고 어떤 게 네거티브인지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색을 바꿔주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컬러스를 선택해서 원하는 색을 지정해 줍니다. 파지티브는 녹색으로 해주고 네거티브는 빨강으로 해주면 이제 이 둘을 구분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타이틀 이름을 바꿔주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프로퍼티스 패널을 선택하면 이렇게 패널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타이틀을 파저티브라고 추가해주고 이것은 네거티브라고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노드의 색을 바꾸던지 아니면 타이틀의 이름을 바꾸던지 각자의 취향에 맞게 원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구분해 주면 됩니다. K샘플러에는 4개의 인풋이 있는데요. 파저티브와 네거티브는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모델은 체크포인트 모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체크포인트 노드에서 나가는 모델을 여기 모델 인풋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레이턴트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설명을 하자면 크게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이턴트 이미지이고 다른 하나는 픽셀 이미지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더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스테이블 디퓨전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가 레이턴트 이미지이고 우리가 컴퓨터 화면에 보는 사진 같은 이미지가 픽셀 이미지입니다. 지금 더 설명하면 머리 아프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레이턴트 이미지 인풋이 필요한데요. 이곳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 empty latent image에서 나옵니다. 현재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넣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empty, 즉 비어있는 공백 이미지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A11에 있는 text to image와 같은 겁니다. 그럼 image to image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그건 다음에 설명합니다. 이 노드 안에는 3개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사용할 이미지의 가로, 세로 크기와 총 몇 개 만들어 줄 것인지를 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기본으로 가로 세로 512 곱하기 512 이미지 하나를 생성합니다. 이 공백 이미지를 K샘플러에 필요한 레이턴트 이미지로 넣어줍니다. K샘플러에는 여러 가지의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우선 시드 값을 정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숫자의 시드가 들어있는데요. 바로 밑에 랜덤으로 되어 있으면 이 시드 값이 매번 랜덤하게 주어집니다. 이걸 픽스드로 하면 동일한 시드 값을 유지합니다. 아래에 있는 이미지 생성 스텝을 몇 단계로 해줄 것인지 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CFG 값도 여기에서 정해주고 어떤 샘플러를 사용할지도 정해줍니다. 여기에서 잠깐 A11과 컴피UI의 샘플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11에는 DPM++ 3M SDE가 있고 DPM++ 3M SDE 카라스라고 카라스가 붙어있는 샘플러도 있습니다. 그런데 컴피UI는 카라스가 붙어있는 샘플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에 스케줄러가 있는 겁니다. A11에 있는 DPM++ 3M SDE 카라스 샘플러를 사용하고 싶으면 컴피UI에서는 DPM++ 3M SDE를 선택하고 스케줄러에서 카라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A11에 보니까 DPM++ 3SDE Exponential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피UI에서는
DPM++ 3M SDE를 선택하고 스케줄러에서 익스포넨셜을 선택하면 됩니다. A11보다는 ComfyUI가 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ComfyUI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컨비네이션이 훨씬 많으니까 원하는 거 전부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ComfyUI가 수동으로 해줘야 하는 게 많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른 장점들도 엄청 많습니다. ComfyUI를 사용하다 보면 그 많은 장점들을 정말 좋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디노이징 값도 이곳에서 정해줍니다. K샘플러는 SD가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결과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는 컴퓨터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레이턴트 이미지입니다. 이걸 컴퓨터 화면에 보여주려면 좀 전에 설명했듯이 픽셀 이미지로 바꿔줘야 합니다. 가로 세로 해상도를 갖고 있는 일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배 디코더가 그 변환 작업을 해줍니다. 디코더라는 단어 아시죠? 암호 같은 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독해 준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에 레이턴트 이미지를 넣어주면 픽셀 이미지로 바꿔줍니다. 이제 이걸 화면에 보여주고 디스크에 저장하기 위해서 세이브 이미지 노드에 연결합니다. 이 이미지를 만들면 이 모든 과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합니다. A11에서는 맛볼 수 없는 스테이블 디퓨전의 흐름을 직접 이해하고 만드는 거니까 뭔가 더 배운 것 같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를 설명합니다. A11에서는 텍스트 투 이미지와 이미지 투 이미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지만 ComfyUI에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empty latent 이미지, 즉 공백의 이미지 말고 실제 이미지를 넣어주면 그게 이미지 투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empty latent 이미지 노드를 과감하게 지워줍니다. 화면 공백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추가 메뉴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Add 노드를 선택하면 노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미지 관련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로드 이미지 노드가 보입니다. 이걸 선택합니다. ComfyUI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화면 공백에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서치 메뉴가 나옵니다. 이곳에 이미지라고 치면 이미지 관련 노드를 전부 찾아서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로드 이미지를 선택해도 동일한 노드가 추가됩니다.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방법으로 노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 노드 위로 원하는 이미지를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이 이미지는 ComfyUI 폴더 안에 있는 인풋 폴더에 들어있습니다. 이 폴더에 다른 이미지들을 넣어두면 이 노드의 이미지 리스트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이제 이 이미지를 K샘플러에 연결해야 되는데요. 곧바로 연결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연결점들의 색이 다릅니다. 로드 이미지에는 픽셀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K샘플러는 레이턴트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방금 전에 K샘플러에서 나가는 이미지는 레이턴트 이미지인데 이 결과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는 픽셀 이미지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것을 배 디코더가 해줍니다. 레이턴트 이미지를 픽셀 이미지로 바꿔줍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우리는 픽셀 이미지를 레이턴트 이미지로 바꿔주는 노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 디코더의 반대 기능을 하는 노드가 필요합니다. 바로 배 인코더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추가 메뉴가 나오면 여기에서 배 인코드를 선택하면 되고요. 이게 귀찮으면 그냥 마우스 더블 클릭하고 배라고 치면 배 관련 노드가 전부 나옵니다. 여기에서 배 인코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로드 이미지의 픽셀 이미지를 이곳에 연결해주면 이걸 레이턴트 이미지로 바꿔줍니다. 팁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고 연결할 때 이 선을 쭉 따다가 놓으면 이 선과 연결 가능한 노드 이름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원하는 노드를 선택하면 선을 자동으로 연결해서 추가해 줍니다. 이제 레이턴트 이미지를 K샘플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배 인코더에 배 인풋이 필요합니다. 체크포인트 노드에서 나오는 배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체크포인트 노드에서 나가는 배는 배 디코더에 사용되고 배 인코더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설명을 위해서 노드를 이리저리 이동했더니 정신이 없습니다. 이걸 다시 정리해 주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를 그려달라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이미지를 보니까 푸른 하늘에 구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스카이라고 해주겠습니다. 바닥은 녹색으로 된 무언가를 그려준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녹색 바닥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미지를 만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디노이징이 있습니다. 디노이징이 뭐 하는 건지는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경우는 쉽게 말해서 결과 이미지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줄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이 값이 높을수록 프롬프트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이 값이 낮을수록 원본 이미지에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최고 값인 1로 되어 있습니다. A11의 이미지 투 이미지에 기본으로 주어진 디노이징은 0.75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0.1로 하고 만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디노이징 값을 아주 낮게 해주니까 원본 이미지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A11에서 이 값을 0으로 하면 프롬프트를 완전히 무시하고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컴피UI에서 이 값을 0으로 하면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11에서는 디노이징의 최소값이 0이고 컴피UI에서의 최소값은 0.01로 해줘야 합니다. A11과 컴피UI의 차이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전 댓글에 어떤 분이 컴피UI에서 이미지 투 이미지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이제는 이미지 투 이미지의 아주 기본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물론 이미지 투 이미지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더 설명할까 했는데 제가 설명을 너무 쓸데없이 자세히 하는 바람에 영상 길이만 더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잠시 쉬면서 다음 내용들은 어떻게 더 빠르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로라 사용하는 거, 인페인팅, 아웃페인팅, 뭐 그런 거, 영상 만들기 등등 설명할 게 정말 많은데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는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구독, 알람 해놓으시면 다음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